안녕하세요. 대지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남 재개발 구역의 소유주와 임차인의 이주 대책과 종전, 종후 자산평가, 권리가액 산정, 주택 및 상가 등 공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유주와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입니다. 이주 시기가 도래하면 소유주에게 이주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주비란 건축 기간 동안 거주할 새 집을 구하거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여해주는 비용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주거 이전비와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데 모든 임차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임차인만 해당이 됩니다. 재개발 사업 중 민간 합동 방식으로 진행하는 구역은 LH가 보유한 이주 단지가 마련이 되므로 희망자 중에서 건축 기간 동안 이주 단지로 입주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서 감정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사업 수익률을 반영하여 비례율을 적용하므로 자산가액이 높아지는데 이를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평균 80에서 85%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 권리가액이 높을수록 이익은 커지게 됩니다.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종전 자산이란 기존의 토지, 건축물, 상가에 대한 평가액이고 종후 자산이란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나 상가의 평가액을 말합니다. 권리가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 자산에 개발이익 비례율을 더한 금액이며 비례율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말합니다. 종전 자산의 평가 기준일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이 기준일이 되고 종후 자산의 평가 기준일은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업체 선정은 구청장이 선정하게 됩니다.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와 건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는데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시세 수준을 고려하여 접근성, 도로 상태, 획지 상태, 환경 조건 등을 비교하여 평가가 되며 건물은 구조, 건축 연도, 사용 자재,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서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종전 자산 가액이 됩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토지와 건물로 나누지 않고 전유 부분의 면적, 층, 위치, 효용도, 접근성, 환경 조건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 책정은 인근 유사 아파트, 상가 시세를 고려하여 분담금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설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망, 일조, 소음 등의 가치를 각 세대별로 분석하여 가격을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종전 자산 평가액이 높게 책정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례율이 높을수록 권리가액이 커지고 추가 분담금도 줄일 수 있어 권리자들에게 좀 더 많은 이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성남 지역은 비례율이 높게 나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입주하는 금빛 그랑매종은 130%, 하늘채 랜더스원은
139%, 2023년 입주 예정인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는 144%의 높은 비례율을 자랑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주택 및 상가 공급은 시, 도, 조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상가 소유주의 경우는 권리가액에 따라 우선순위로 상가를 분양받을지 아파트를 분양받을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선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상가를 소유한 권리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면적보다 큰 경우가 1순위가 됩니다. 4순위까지는 상가를 소유한 권리자가 유리하고 기존 건축물이 상가가 아닌 경우엔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면적보다 크다면 공급 물량에 따라 순서에 의해서 신청은 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권리자분들의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